윤태식의 딸도 곧 처리할 예정입니다. 박중령의 전화 통화가 들려왔다. 지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이 모든 게 아버지 때문이었다. 한편 태식은 딸의 절망적인 문자를 받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내 손녀가 아니라 내 딸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분노가 폭발했다. 태식은 오랫동안 보관해왔던 낡은 군복을 꺼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대한민국 공군 사령관이었다. 내 마지막 출격! 내 딸을 지키겠다! 결연한 다짐이 울려 퍼졌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감동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첫 방문이시라면 무료인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많이 달아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감동 스토리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이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5시 윤태식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8배 나이에도 몸에 밴 군인의 습관은 변하지 않았죠. 침실벽에 걸린 낡은 군복과 훈장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공군을 이끌었던 사령관의 영광스러운 과거였지만 지금은 그저 추억 속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한때 늠름했던 어깨는 구부정해졌고 날카로웠던 눈빛도 세월의 무게에 눌려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뜨거운 무언가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바로 딸 지연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었죠. 세수를 마치고 거실로 나온 태식은 익숙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TV를 켜고 아침 뉴스를 확인하는 것부터 말이죠.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지만 정작 태식의 머릿속은 온통 딸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이 지연이 공군 훈련소에 입소하는 날이었거든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태식은 식탁 위에 놓인 지연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26의 당당한 모습으로 군복을 입고 있는 딸의 모습이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지연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 하늘을 동경했고 마침내 공군 장교의 꿈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지연아, 오늘이 입소일이구나. 태식은 혼자 중얼거리며 딸의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죠. 요즘 군대는 예전과 다르다는 소문들을 종종 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군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태식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가득 채워진 군사학 서적들과 전쟁사 관련 도서들이 그의 과거를 말해주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지연이 어릴 적에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아빠와 함께 하늘을 나는 그림, 전투기 조종사가 되고 싶다는 순수한 꿈이 담긴 그림이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빠, 지금 훈련소 앞이에요. 곧 들어가야 해요. 그래, 우리 딸. 몸 조심하고 아빠가 걸어온 길을 자랑스럽게 이어가거라. 네, 아빠. 아빠가 지켜온 하늘을 제가 이어받을게요. 걱정 마세요.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지만 의지만큼은 확고했습니다. 태식은 딸의 용기에 가슴이 뭉클해졌죠.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도 스며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딸이 힘든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아버지로서의 걱정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태식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죠. 바로 저 하늘에서 그는 수십 년간 조국을 지켰고 이제 딸이 그 뒤를 이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슴 벅찬 일이면서도 동시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태식은 집 앞 작은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정성스럽게 가꾼 장미꽃들이 붉게 피어 있었죠. 은퇴 후 시작한 원예가 그의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꽃을 바라보며 태식은 문득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25세 교통사고로 먼저 떠난 아들, 그 아이가 지키지 못한 하늘을 이제는 딸이 이어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내 아들이 지키지 못한 하늘, 이제는 내 딸이 이어간다. 태식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딸만큼은 반드시 무사히 자랑스럽게 군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저녁 무렵 태식은 늘 그랬듯 동네 한 바퀴를 산책했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온 이 동네는 그에게 평안함을 주었죠. 지나가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김할머니는 여전히 골목 어귀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었고 박 아저씨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태식 씨, 딸이 오늘 군대 들어간다고 했죠? 자랑스럽겠어요. 이웃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길을 따라 하늘을 지키겠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그렇네요. 아이고, 그래도 아버지가 워낙 훌륭하게 키우셨으니 걱정 마세요. 지연이 똑똑하고 의젓한 아이잖아요. 집으로 돌아온 태식은 지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위에는 딸이 읽던 군사학 관련 서적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공군 전투기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죠.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뒤를 따르고 싶어 했던 딸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지연이 써놓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아빠처럼 멋진 군인이 되고 싶다. 하늘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는 글귀들이 태식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딸의 순수한 꿈과 의지가 느껴져서 더욱 대견하면서도 걱정스러웠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태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딸은 본격적인 군사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로서는 걱정이 앞섰지만 한편으로는 딸을 믿고 있었죠. 지연은 어릴 적부터 강인했고 포기를 모르는 아이였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윤태식의 딸이었습니다. 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훈련소 입소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새벽 5시 기상과 함께 시작되는 강행군 같은 훈련 일정에 서서히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동기생들과 함께 땀 흘리며 체력 단련을 하고 군사학 이론을 배우는 시간들이 힘들지만 보람있게 느껴졌죠. 무엇보다 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훈련장 전체를 감싸고 있었거든요. 오늘이 바로 낙하산 훈련 첫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을 비롯한 20명의 훈련병들이 비행장 한편에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모두들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는 긴장으로 인한 땀이 맺혀 있었죠. 오늘부터 낙하산 훈련을 시작한다.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중령이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죠. 너희들이 진짜 공군이 되고 싶다면 죽음을 각오하고 뛰어내려야 한다. 지연은 동기들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훈련을 거쳤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죠. 하지만 박중령의 다음 말은 모든 훈련병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훈련이다. 낙하산 대신 모래주머니를 달아라. 순간 훈련장이 술렁였습니다. 훈련병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죠. 낙하산 대신 모래주머니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중령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한 훈련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질문하지 마라. 박중령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군인이라면 명령의 절대 복종이 기본이다. 이해할 필요 없이 따르기만 하면 된다.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옆에 서 있던 동기 김상병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상해. 이런 훈련 들어본 적 없는데. 조용히 해. 박중령이 소리쳤습니다. 오늘 이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는 자는 모두 탈락이다. 진짜 군인과 가짜 군인을 가려내는 시간이 왔다. 훈련병들은 어쩔 수 없이 모래주머니를 등에 묶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낙하산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차가운 모래주머니가 올라갔죠. 지연은 등 뒤로 전해지는 무거운 감촉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죽음을 향한 길이었거든요. 무서워하지 마라. 군인이라면 목숨 걸고 떨어지는 거야. 박중령이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도 못하면서 하늘을 지키겠다고? 웃기지 마라. 지연은 푸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자신도 지키고 싶었던 그 하늘이 갑자기 두렵게 느껴졌죠.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딸, 아빠가 걸어온 길을 자랑스럽게 이어가거라. 지연아, 괜찮아? 옆에 있던 이병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이건 훈련이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드디어 비행기에 탑승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훈련병들은 하나둘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고 지연도 떨리는 다리로 계단을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죠.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고도가 점점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땅이 점점 작아지면서 훈련병들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죠. 지연은 등 뒤에 모래주머니 무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낙하산이 아닌 모래주머니, 이걸 지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지는 뻔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비행기는 목표 고도에 도달했습니다. 박중령이 일어나서 훈련병들을 훑어봤죠. 그의 눈빛에는 잔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너희들 중에서 진짜 군인이 누구인지 확인해보자. 첫 번째, 준비. 박중령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맨 앞에 서 있던 훈련병이 비행기 문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죠. 하지만 명령을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뛰어. 명령과 함께 첫 번째 훈련병이 하늘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비명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려왔죠. 나머지 훈련병들은 공포에 질린 채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두 번째, 준비. 이번에는 김상병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온몸을 떨며 문 앞으로 나섰죠. 중령님, 제발. 이건 훈련이 아니에요. 김상병이 마지막 호소를 했습니다. 군인이 명령에 불복종하겠다는 거냐? 박중령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뛰어내리지 않으면 너희 모두 군법회의에 회부된다. 결국 김상병도 울음을 터뜨리며 하늘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연은 그 순간을 똑똑히 봤죠. 김상병이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모습까지 말입니다. 세 번째, 윤지연 준비. 드디어 지연의 차례가 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제대로 설 수도 없었지만 어떻게든 문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래로 내려다본 땅이 아득하게 멀어 보였죠. 바람이 얼굴을 때리며 머리카락을 휘날렸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지연은 속으로 아버지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눈물이 바람에 날려갔습니다. 박중령이 지연의 등을 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중령이 지연의 등을 밀려는 바로 그 순간 갑작스럽게 비행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기체 전체가 요동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균형을 잃었죠. 지연은 그 틈을 타서 재빨리 뒤로 물러섰습니다. 조종사의 목소리가 인터컴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기상 악화로 인해 즉시 귀환합니다. 모든 승객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박중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분노가 역력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훈련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좌석에 앉았습니다. 적어도 오늘은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비행기가 기지로 돌아오는 동안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먼저 떨어진 2명의 동기들이 어떻게 되었을지 걱정이 앞섰죠. 특히 김상병은 떨어지면서 비명을 질렀는데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들것에 실린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죠. 지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로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모두 해산. 박중령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오늘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것은 군사기밀이다. 훈련병들은 멍한 표정으로 각자의 생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연도 마찬가지였죠. 방으로 돌아온 지연은 침대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상병의 비명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것 같았고 자신도 그렇게 떨어질 뻔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죠.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훈련병들 사이에는 어두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김상병과 다른 한 명의 동기는 의무실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면회도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지연은 화장실에서 우연히 간병사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김상병이 그 상태로 언제 깨어날지 모르겠어요. 머리를 심하게 다쳤거든요. 쉿, 조용히 해요. 이 일은 절대 발설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상병이 의식불명 상태라는 것이었죠. 어제 자신도 똑같이 떨어질 뻔했다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오후 훈련 시간에 지연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어제 일만 맴돌았죠. 교관의 지시를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멍하니 있다가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지연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대 공지사항에 이런 내용이 게시된 것이었죠. 어제 낙하산 훈련 중 발생한 사고는 훈련병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입니다. 모든 안전수칙은 준수되었으며 단순한 착륙 실수로 인한 경미한 부상입니다. 지연은 그 공지를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경미한 부상이라고요? 김상병이 의식불명 상태인데 경미한 부상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낙하산이 아니라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어내렸는데 개인의 부주의라니요. 그날 밤 지연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군사기밀이라는 박중령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혹시 전화를 하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김상병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동기도 척추 부상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죠. 하지만 부대에서는 여전히 경미한 부상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은
우연히 박중령이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태식의 딸도 곧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윤태식, 그것은 분명히 자신의 아버지 이름이었거든요. 박중령이 자신의 아버지를 알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철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몰래 부대를 빠져나와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아버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잠들어 계신 것 같았죠.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빠, 저예요. 지금 훈련소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누군가 저를 해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서워요, 아빠.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요. 끝까지 해낼게요. 한편 그 시각 태식의 집에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옛 부하였던 이준호 중령이 급하게 찾아온 것이었죠. 사령관님, 큰일 났습니다. 지연이가 위험합니다. 태식은 잠옷 차림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준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불안감이 밀려왔죠. 무슨 소리야? 지연이가 어떻게 됐다는 거냐? 훈련소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래주머니 낙하산 훈련이라는 것을 시켰고 이미 2명이 크게 다쳤어요. 그런데 부대에서는 이를 은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모래주머니 낙하산 훈련이라니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다름없었거든요. 누가 그런 명령을 내렸지? 박정환의 아들 박중령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태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정환, 과거 자신 때문에 불명예제대를 당한 그 남자의 아들이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박정환. 태식은 그 이름을 되뇌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당시 태식은 공군 작전사령관이었고 박정환은 그 밑에서 일하는 대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환은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었고 태식이 그를 군법회의에 회부했던 것입니다. 그때 박정환이 마지막에 한 말이 기억나는군. 태식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당신 가족들을 똑같이 만들어주겠다고 했지. 이준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 걱정됩니다. 지금 박중령이 지연이를 직접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어요. 태식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죠. 자신의 과거 때문에 딸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박중령이 지연이를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도 사전에 조사했을 것입니다. 지연이가 공군에 지원한 것도 당신의 딸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지연이가 남긴 음성 메시지였죠. 태식은 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손녀가 아니라 내 딸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이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진정하세요. 지금은 냉정하게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냉정하게? 태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딸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냉정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섣부른 행동은 지연이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요. 태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준호의 말이 맞았거든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훈련소에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중령이 지연을 따로 불러낸 것이었죠. 윤지연, 너 어젯밤에 어디 갔었지? 박중령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감시 카메라에 다 찍혔어. 박중령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부대를 무단 이탈했으니 중대한 군율 위반이다. 지연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감시 카메라에 찍혔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특별한 처벌을 내리겠다. 박중령의 눈에 아기가 번뜩였습니다. 내일 다시 낙하산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에는 내가 첫 번째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또 다시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죠. 이번에는 확실히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중령님, 저는 지연이 말을 시작했지만 박중령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변명은 듣지 않겠다. 내일 오전 10시 준비하고 있어라. 그날 오후 태식은 옛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은퇴한 공군 출신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있었거든요. 긴급하게 만남을 요청했죠. 저녁 시간 서울 한복판의 조용한 찻집에 7명의 노인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한때 대한민국 하늘을 지켰던 전설적인 조종사들이었죠. 태식이 형, 무슨 일로 이렇게 급하게 부르셨습니까? 김준장이 물었습니다. 태식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딸의 위험, 박정환의 복수, 그리고 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일들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말도 안 됩니다. 모래주머니로 낙하산 훈련을 시킨다고? 이 대령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훈련이 아니라 살인입니다. 박 준장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문제는 공식적인 경로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겁니다. 태식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대에서 모든 것을 은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나서야겠군요. 최 대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아직 예비역 신분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작전을 논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연을 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부대의 불법 행위를 폭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이죠. 한편 훈련소에서 지연은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죠. 동기들도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괜찮겠어? 룸메이트인 박하영이 속삭였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건지. 분명히 뭔가 이상해. 정상적인 훈련이 아니야. 다른 동기인 김민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하는 것 아니야? 하지만 훈련병들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새벽이 되자 지연은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가 지켜온 하늘을 제가 더럽히고 싶지 않았는데 미안해요. 그 문자를 받은 태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의 절망적인 메시지가 그의 마지막 이성마저 날려버렸거든요. 이준호, 내일 아침에 준비해라. 태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전투기다. 내 마지막 출격을 위해서. 이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령관님, 설마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 태식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정환의 아들이 복수를 원한다면 나도 보여줄 것이 있다. 그날 밤 태식은 오랫동안 보관해왔던 낡은 군복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입어보니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죠.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대한민국 공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인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죠.
운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연은 새벽 5시에 깨어났지만 사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죠. 온종일 뒤척이며 아버지 생각만 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인사가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생활관에서 다른 동기들도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모두들 지연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죠. 어제 김상병이 실려나간 모습을 본 뒤로는 누구도 이것이 정상적인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룸메이트 박하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마워, 하영아.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야. 지연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차피 군인이 되려면 이런 일도 각오해야 하는 거겠지.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아빠가 지켜온 공군. 정말 이런 곳이었을까? 지연은 자신이 꿈꿔왔던 공군의 모습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에 혼란스러웠죠. 오전 9시 훈련병들은 다시 비행장으로 집합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어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지연이 맨 앞에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중령이 나타났을 때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표정이었죠. 오늘도 특별 훈련을 실시한다. 박중령의 목소리에는 냉혹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윤지연이다. 훈련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모두들 지연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감히 항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령님, 저는 준비가... 지연이 말을 시작했지만 박중령이 단호하게 차단했습니다. 준비는 필요 없다. 군인이라면 언제든 목숨을 걸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지연은 등 뒤에 모래주머니가 메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죠.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지만 오늘은 자신이 첫 번째라는 것이 더욱 절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 지연은 다른 훈련병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모두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김민선은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고 있었고 박하영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울지 마라. 군인이 우는 게 어디 있냐? 박중령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살아남는 자만이 진짜 군인이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고도가 올라갈수록 지연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아름다웠지만 지금의 지연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1시간 후 비행기는 목표 고도에 도달했습니다. 박중령이 일어서서 지연을 향해 손짓했죠. 윤지연 나와라. 지연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비행기 안의 다른 훈련병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차마 지연을 바라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비행기 문 앞에 선 지연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땅이 아득하게 멀었죠. 바람이 얼굴을 때리며 머리카락을 휘날렸습니다. 무서우냐? 박중령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무섭습니다. 지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박중령이 크게 웃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렇게 말했지. 마지막까지 고집을 부리더니 결국 우리 아버지를 망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복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원한을 품고 있던 누군가의 복수였죠. 당신이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지연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옳은 일을 하셨을 거예요. 옳은 일? 박중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파멸시킨 게 옳은 일이라고? 그렇다면 당신도 똑같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고 있잖아요. 박중령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말대꾸하지 마라. 어서 뛰어내려. 그 순간 다른 훈련병들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중령님,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박하영이 용기를 내어 외쳤습니다. 우리는 죽으러 온 게 아니에요. 김민서도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지 못해. 박중령이 소리를 질렀지만 훈련병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동기들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는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죠. 고마워, 모두들.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해. 너희들까지 위험해질 필요는 없어. 지연아, 우리는 동기잖아. 박하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같이 들어왔으니까 같이 나가야지. 그때 박중령이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직도 명령을 거부하겠다는 거냐? 순간 비행기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들 박중령의 광기를 느꼈죠.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자신도 지키고 싶었던 그 하늘을 말이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아빠, 저를 지켜주세요. 박중령이 지연의 등을 밀려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비행기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의 소리였죠. 모든 사람들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 위에 은빛 전투기 편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위에 은빛 전투기 편대가 나타나는 순간 비행기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박중령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죠. 전투기들은 완벽한 편대 비행을 하며 훈련기 주위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한 훈련병이 떠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전투기들은 구형 모델이었지만 조종사의 실력만큼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편대 비행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죠. 그때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훈련기 조종사, 이쪽은 태풍 편대입니다. 즉시 응답하시오. 조종사는 당황하며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태풍 편대라고요? 저희는 정규 훈련 중입니다. 정규 훈련이라고 했나? 무전기에서 냉소 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래 주머니를 달고 사람을 떨어뜨리는 것이 정규 훈련인가? 박중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상대방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는 재빨리 무전기를 빼앗았습니다. 이쪽은 박중령입니다. 당신들이 누구든 즉시 물러나시오. 이것은 군사기밀 훈련입니다. 그러자 무전기에서 더욱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군사기밀 훈련?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 목소리의 주인이 자신을 밝혔습니다. 이쪽은 전 공군 사령관 윤태식이다. 박중령, 내 딸에게 손대지 마라. 지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하늘에 있는 것이었죠.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박중령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윤태식? 감히 나타났군. 하지만 이미 늦었어. 내 딸은 오늘 죽는다. 그래, 한번 해보지 그럼. 태식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너희들부터 떨어뜨려 주마. 그 말과 함께 전투기들이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훈련기를 완전히 포위한 상태였죠. 조종사는 공포에 질려 조종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조종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명령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명령? 태식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따르는 것이 군인의 도리인가? 이때 다른 전투기에서도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태식이 형, 이쪽은 김준장입니다. 준비 완료했습니다. 이준호 중령도 준비됐습니다. 박준장도 대기 중입니다. 차례차례 들려오는 목소리들은 모두 한때 대한민국 하늘을 지켰던 전설적인 조종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태식의 부름에 응답한 것이었죠. 박중령은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상대는 단순한 은퇴 군인이 아니라 아직도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전 공군 사령관이었던 것입니다. 윤태식,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박중령이 허세를 부렸습니다. 이미 내 딸은 내 손 안에 있어. 정말 그럴까? 태식의 목소리에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지연아, 아빠 말이 들리니? 네, 아빠. 지연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들려요. 좋다. 아빠가 널 지키러 왔다. 조금만 참아라. 이때 태식이 조종하는 전투기가 훈련기 바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종석 안에 태식이 보였죠. 비록 78배 노인이었지만 조종석에 앉은 모습만큼은 여전히 위풍당당한 사령관이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자신을 구하러 온 것이었거든요. 박중령,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태식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내 딸을 즉시 풀어줘라. 그리고 이 비행기를 기지로 돌려보내라. 안 된다. 박중령이 소리쳤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야. 끝까지 가야 해. 그러자 태식의 전투기에서 경고 사격이 나갔습니다. 훈련기 바로 앞으로 미사일이 지나갔죠. 조종사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렸습니다. 다음은 너희 비행기다. 태식의 경고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3초 준다. 하나. 박중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상대가 정말로 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둘. 조종사가 박중령을 바라봤습니다. 중령님,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셋. 그 순간 다른 전투기들도 일제히 미사일을 겨냥했습니다. 훈련기는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죠.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알았다. 박중령이 마침내 포기했습니다. 기지로 돌아간다. 현명한 판단이다. 태식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딸에게 한 일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한다. 비행기가 기지로 향하는 동안 전투기 편대는 계속 호위했습니다. 마치 죄수를 호송하는 것 같았죠. 지연은 창밖에 아버지 전투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자신을 지켜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절망과 두려움이 일순간에 사라졌죠. 아빠, 고마워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태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여기 있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라. 네, 아빠. 이제 안 무서워요. 박중령은 패배감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십 년간 준비해온 복수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카드가 하나 더 남아 있었으니까요. 기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죠. 기지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본 박중령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꺼내 지연의 머리에 겨눴죠. 윤태식, 내가 아무리 전투기를 몰고 와도 소용없다. 내 딸의 목숨은 내 손에 달려 있어. 지연은 차가운 총구의 감촉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다른 훈련병들도 공포에 질려 숨을 죽이고 있었죠. 아빠,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태식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중령, 총을 내려놓아라. 이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마라. 악화시키지 말라고? 박중령이 비웃었습니다. 이제야 시작이야.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한 일을 똑같이 갚아주겠어. 그때 갑자기 비행기가 급격히 선회했습니다. 조종사가 박중령의 지시로 방향을 바꾼 것이었죠. 전투기 편대도 따라서 움직였지만 훈련기는 예상치 못한 기동을 펼쳤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냐? 태식이 무전으로 물었습니다. 특별한 곳으로 가는 거야. 박중령의 목소리에 광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내 딸과 함께 추락할 곳 말이다. 비행기는 산악지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험준한 산들이 아래로 펼쳐졌죠. 만약 여기서 떨어진다면 구조가 불가능할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가 구하러 왔지만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지연아, 포기하지 마라. 태식의 목소리가 무전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아빠가 반드시 널 구해낼 테니까. 하지만 아빠, 저한테 총이. 지연이 말하려는 순간 박중령이 총구를 더욱 세게 눌렀습니다. 입 다물어. 박중령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태식의 전투기가 갑자기 훈련기 바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다른 전투기들도 완벽한 편대를 이루며 따라 움직였죠.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은 아름다운 비행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박중령이 당황했습니다. 내 마지막 출격이다. 태식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딸을 지키는 마지막 출격. 갑자기 태식의 전투기에서 강력한 스피커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온 하늘에 그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알려드립니다. 공군 훈련소에서 불법적인 가혹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무고한 훈련병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박중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전국에 알려지고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개인적인 복수심이 있습니다. 태식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박중령은 과거의 원한 때문에 무고한 젊은이들을 해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이미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태식의 방송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언론사들도 긴급히 취재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 지연이는 단지 조국을 지키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태식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복수의 도구로 삼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박중령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죠. 좋다, 윤태식. 박중령이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내 딸이 소중하다면 함께 죽어보자. 그 말과 함께 박중령은 조종사를 제압하고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비행기가 갑자기 급강하기 시작했죠. 아빠. 지연이 절규했습니다. 지연아. 태식도 소리쳤습니다. 전투기 편대가 일제히 급강하는 훈련기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점점 벌어지고 있었죠.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훈련기 안에서 훈련병들이 일제히 일어난 것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박하영이 외쳤습니다. 우리가 도와줄게, 지연아. 김민서도 소리쳤습니다. 15명의 훈련병들이 한꺼번에 박중령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무리 박중령이라고 해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죠. 놓아, 놓으라고. 박중령이 발버둥 쳤지만 훈련병들의 단결된 힘에는 당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그 틈을 타서 조종석으로 달려갔습니다. 조종사는 기절해 있었지만 다행히 살아 있었죠. 조종사님 깨어나세요. 지연이 조종사를 흔들었습니다.
조종사가 간신히 의식을 차리고 조종간을 잡았습니다. 비행기가 다시 수평을 찾기 시작했죠. 고마워, 모두들. 지연이 동기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우리는 동기잖아. 박하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같이 들어왔으니까 같이 나가야지. 무전기에서 태식의 안도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했다, 지연아. 아빠가 자랑스럽다. 아빠, 이제 정말 괜찮아요. 지연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박중령은 훈련병들에게 제압당한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복수는 이렇게 끝이 난 것이었죠. 비행기는 안전하게 기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태식의 전투기 편대가 여전히 호위하고 있었죠. 마치 승리의 개선 행진 같았습니다. 지상에서는 이미 군 당국과 언론,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식의 방송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이었죠. 내 딸을 지켰다. 태식이 조종석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하늘은 아버지가 지킨다는 약속을 지켰어. 기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었죠. 기지에 착륙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급변했습니다. 이미 수십 대의 언론사 차량들이 활주로 주변에 모여 있었고 군 고위 간부들과 검찰 관계자들까지 긴급히 출동해 있었죠. 태식의 공개 방송이 전국을 뒤흔든 것이었습니다. 훈련기에서 내린 지연은 떨리는 다리로 겨우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공포와 긴장감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거든요. 동기들이 양쪽에서 지연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지연아. 이제 정말 끝났어. 박하영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박중령은 수갑을 찬 채로 군사경찰에게 연행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절망이 가득했죠. 수십 년간 품어온 복수심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그 자신도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태식의 전투기가 착륙했습니다. 조종석에서 내린 태식은 비록 78배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아빠. 지연이 아버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태식도 딸을 향해 걸어왔죠. 부녀가 만난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딸. 태식이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아빠가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지연이 아버지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괜찮다. 아빠가 지켜줬으니까. 태식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언론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이 감동적인 장면은 곧바로 전국에 방송되었죠. 며칠 후 사건의 전말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박중령은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훈련병들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가혹행위에 가담했던 다른 간부들도 줄줄이 처벌을 받았죠. 김상병은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큰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죠. 다른 부상자들도 모두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김상병이 병원 침대에서 지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왜 미안해해요, 오빠? 오빠도 피해자인데. 지연이 김상병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좀 더 용감했다면 너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아니에요. 오빠가 먼저 당한 덕분에 제가 각성할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병원을 나오며 지연은 아버지와 함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아빠, 저 여전히 공군이 되고 싶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식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도 네, 오히려 더 확신이 서요. 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공군을 만들고 싶어요. 태식은 딸의 굳은 의지를 보며 감동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도 포기하지 않는 딸이 자랑스러웠죠. 좋다. 아빠가 도와주마. 태식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말요? 물론이다.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아빠가 직접 추천해 줄 테니까. 그로부터 몇 개월 후 공군 훈련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들이 새롭게 도입되었고 훈련병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죠. 지연은 새롭게 개편된 훈련소에 다시 입소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안전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었죠. 동기들 중 몇 명도 함께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르네. 박하영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이제는 정말로 조국을 지키는 훈련을 받는 거니까요. 지연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지연은 남다른 실력을 보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천성적인 비행 감각과 지난 사건을 통해 얻은 정신적 강인함이 합쳐진 결과였죠. 특히 낙하산 훈련에서는 누구보다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오히려 더 강해진 모습이었죠. 지연이는 정말 대단해. 교관들도 감탄했습니다. 보통 저런 일을 겪으면 위축되기 마련인데 오히려 더 적극적이야. 마침내 졸업식 날이 왔습니다. 지연은 최우수 성적으로 장교 임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식은 관중석에서 딸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죠. 대한민국 공군 소위 윤지연. 지연이 당당하게 선서했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부녀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이제 제가 지킬게요. 지연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하지만 아빠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태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빠가 공군 교육 자문관을 맡게 됐다. 앞으로도 후배들을 제대로 키워야지.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공군으로 돌아온다는 뜻이었거든요. 정말요? 아빠가 다시 하늘로? 그렇다. 군대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을 키워야 한다. 오늘 우리가 지켜낸 하늘에 부끄럽지 않게 말이다. 태식은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잠겼습니다. 수십 년 전 젊은 조종사로 시작해서 사령관을 거쳐 이제는 후배를 양성하는 교육자가 되는 것이었죠. 지연은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제가 지킬게요. 아빠가 사랑한 하늘을, 아빠가 꿈꾸던 공군을. 고맙다, 지연아. 정말 자랑스럽다. 석양이 지는 하늘 위로 훈련기들이 편대를 이루며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녀의 얼굴에는 희망찬 미소가 떠올랐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하늘, 새로운 꿈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